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투자 슈퍼게임의 김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주말을 좀 마무리를 좀 하면서 지금 속보가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월요일 시장에 어떤 종목이 강하게 상승을 할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는 사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금융 시장 같은 경우에는 17조, 15조에 달하는 이 기업이 HMM이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을 해줬어요. 1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제 젤렌스키가 지금 얘기를 하죠.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러시아군이 오데사를 지금 포격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두 번째 규모의 원전을 접근 중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강하게 상승을 했었던 게 뭐 우진이라든지 보성파워텍이라든지 두산중공업 이 원전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었잖아요. 근데 월요일을 앞두고 지금 이제 저녁에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오데사 같은 경우에는 해상 물동량 요충지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해상 운송에 대한 부분들 뭐 HMM이 있을 것이고 뭐 대한은행, 페노션 여러 종목들인데 제가 차트들을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HMM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러시아 극동노선에서 이제 화물 서비스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들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따른 이제 운임에 대한 테마가 지금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HMM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월요일에는 저는 일단은 HMM보다는 그 외에 중소형주들을 좀 보는 것이 좀 유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HMM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라기보다는요,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좀 적은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대한 매매를 좀 안 하는 편으로 좀 가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페노션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이제 매수돼 있다라고 하면요, 통상적으로 저는 이 종목을 이제 세력들이 매집을 안 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라고 딱 봤었을 때 대한해운이 있습니다. 이 대한해운을 딱 보시면요, 이거 제가 많이 봤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좀 낯이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그냥 재미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여기에서 이제 A가 발생을 하고 이 긴 횡보와 조정이 거치면서 B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런 이 240일, 480일, 120일선을 모두 뛰어넘는 갭상승이 나왔죠. 어디에서? 대한해운에서. 그래서 갭상승 나오고 나서 주가가 충분히 조정받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딱 보여줬던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어요? 최근에 넥슨GT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넥슨GT 우리가 지금 갖고 오고 있는 이 종목이기도 한데, 넥슨GT 같은 경우 여러분 딱 봐보세요. 지금 넥슨GT의 어느 부분이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이 구간에 있는 거거든요. 이 세력들이 지금 매집이 들어오는 게 여기에서 A가 들어오고 긴 횡보와 이 하락 그 안에서 B가 나왔습니다. 자, A 그리고 이제 B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상승 초입에 있는 이평선들을 뛰어넘는 이 C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 세력들이 돈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에서 이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은 재료의 연속성이거든요. 하필이면은 대한해운이 지금 저기서 5대4가 지금 침공을 하는데 5대4가 해상 운송의 요충지로 불리는 곳이에요. 우크라이나에. 그러다 보니까 운임에 관련된 이 종목들, 여기서 누가 더 잘 벌고 누가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고 누가 매출이 많이 누구 배가 더 크고 누구 배가 더 잘났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런 테마를 가지고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기 때문에, 과거 이제 미래생명자원 한번 봐보세요. 미래생명자원이 뛰어나게 돈을 잘 벌어서 미래생명자원이 뛰어나게 영업이익이 잘 나와서요? 아니거든요. 이 테마를 가지고 강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일주일도 안 돼서 100% 이상 상승을 해버리죠. 실제로 3,000원짜리가 만원까지 올라갔으면 300% 가량 상승을 한 건데, 최근에 GSE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GSE를 봤을 때 우리가 GSE 같은 경우에는 뭐 가스가 엄청나게 마진이 잘 남아서 매출이 잘 나와서 아니거든요. 요 안에서 이 세력들이 이제 매집이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매집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만큼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HM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그 다음에 횡보하면서 다른 종목들이 상승을 해요. 어떤 종목들?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 그쵸?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에 강하게 훨씬 많은 양의 상승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 원전을 공격했다라고 해서 우진이 강하게 상승을 하죠.
뭐 윗꼬리를 많이 달았지만 23%가량 상승을 합니다. 두산중공업은 1% 2%가량의 조정만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테마를 가지고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되고, 이제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이제 시초가로 월요일날 보내드릴 거예요. 이 종목들, 그러니까 대한해운이 아니게 될 수가 있어요. 이 시초가의 갭을 누가 많이 떼오고 여기 안에서 세력들이 단일가에서 얼마나 많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뀔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다 관심 종목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번 주 갖고 왔었던 뭐 일진파워부터 해서 ABL 바이오,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제가 끝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시초가 종목 이 8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때 딱 보내드리니까 혹여라도 이제 제 이 시초가 구독 종목을 안 받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분처럼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시면은 어디로요? 여기 이제 010-8462-8937 제 개인 연락처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8462-8937로 이분처럼 구독이라고만 딱 두 글자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오전에 딱 한 번만 보내드리거든요. 하루에 시초가로만 딱 한 번 보내드리는 이유는 직장 생활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뭐 무리하게 따라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히들 막 단타는 뭐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이제 스캘핑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쭉 크게 가져가는 일주일 단위로 가져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뭐 크게 무리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시초가에만 딱 보내드리니까 이 점 딱 한번 체크를 하시고, 이제 월요일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대를 여러분들 딱 잘 보시고 거기에 이 매수가를 딱 지키신 다음에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이제 20%는 생각하고 들어가는 종목이니까 이 점 참고를 하시고, 이번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의 좀 큰 스케일을 가지고 온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해운 혹은 이 흥하해운인데, 사실 흥하해운은 이 앞에 이 매물대들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대한해운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웬만한 픽스를 할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 혹여라도 이제 대한해운 그리고 이제 HMM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 종목들은 목표가들을 지금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하게 얼마에 파세요가 아니라 이 매매 시나리오를 짜드리고 있어요. 매매 시나리오를 짜드리는 이유는 의미 없이 개인들이 손절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서 한번 출렁 내려왔을 때 무서워, 이제 끝났나 보다, 재료 소멸인가 보다 하고 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뭘 봐야 되는지 매매 시나리오를 제가 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두산중공업 매매 시나리오 짜드렸던 내역이거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이라고 적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던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매매 시나리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재료를 우리가 이 소멸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수급들을 우리가 제가 체크를 해드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증권사 창구들까지도 전부 다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이 기술적이거든요. 이 차트 분석을 좀 해드리는 건데, 이 안에서는 사실 요거거든요. 이 이미지, 이게 A가 발생을 하고 B가 발생하고 C가, 여기에서는 뭘 확인을 해야 되고, 이 이평선과 그리고 그 안에서는 RSI 이 지표와 그리고 이제 OBB를 이용을 한 이 내역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산중공업 매매 시나리오가 아니라 이제 제가 HMM하고 대한해운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해운에 혹시라도 이제 매수가 이미 돼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HMM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시면 되고, 이분처럼 이렇게 대한해운이라고 이렇게 딱 알아볼 수 있도록 010-8429-8937 있죠. 이렇게 딱 간단하게 이 종목들 이렇게 적어가지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이 매매 시나리오를 딱 정리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월요일 시장이 되고, 월요일 그리고 이제 화요일에는 우리가 3월 9일이 뭐가 있어요? 대선이 있거든요. 대선에 들어가기까지는 분명히 매도가 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면은 대선 이후로는 가장 주목을 받을 게 또 어떤 거냐면은 건설주들도 한번 또 돌아갈 거거든요. 근데 막연하게 뭐 건설사들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건설 그 안에 시멘트라든지 이 건자재들, 이 종목들을 반드시 보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되죠. 물가 상승돼서 여기로 지금 세력들이 수급들이 좀 이동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월 9일까지는 대한해운, HMM들을 좀 지켜봐라. 근데 그 이후로 대선 주자들은 공통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 안에 건자재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 상승이 오르니까 주가가 최소 제가 100%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시장에 따라서 또 우리가 또 욕심을 버려야 될 때가 있고 키워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같은 경우는 목표가는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대한해운과 HMM 그리고 이제 흥하해운까지 월요일시장 잘 한번 지켜보셔서 모두 사랑계좌 실현하시고요. HMM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좀 조정이 나오면은 충분히 이 241선을 기점으로 해서 241선 딱 터치가 내려와 준다.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지켜보는, 그래서 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 없이 다음 상승이 나왔을 때 2차 파동이라고 하죠. 다음 상승이 나왔을 때는 매도 관점으로 좀 지켜보면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비중 조절이 돼가지고 우리가 무리 없는 상황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말 밤늦게 너무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모두 사랑계좌 행복계좌 실천하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실천투자 슈퍼개미 빨간맛 주식 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